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청자분들이 입을 모아 아마 가장 궁금하신 점이 이 차현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계속 갈까, 뭐 이런 부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가 장중에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이 운영님이 이 차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면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2차전지 대비로는 많이 안 올라서 그러면은 2차전지가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닌 건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답을 좀 주실까요?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봐요. 요 이야기를 제가 꾸준히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치에 맞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 인천 아파트가 급등을 한다고, 청주에 있는 아파트 급등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아요.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유동치지 않아요. 규제를 설사 푼다고 하더라도 돈이 반응하지 않으면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압구정이 될지 반포가 될지 거기 있는 아파트가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분양가를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돈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매도세가 멈추면서 정상시장으로 찾아오는 과정들이 나타나죠. 투매가 멈추기 시작을 하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 침체를 보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박리담회로 가격을 계속 디스카운트 시켰었잖아요. BID가 특히나. 그래서 마진 압박이 있었는데 손해를 계속 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일정 시점 이하가 되면은 더 이상 이 박리담회로 파는 게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전기차 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반칙을 심하게 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배터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여러분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500인데 지금 주식시장 잘 보면 2,400하고 2,450에서 나 바닥 칠 거야 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도 8월 달, 그 다음에 올해 11월 달, 그 다음에 올해 12월 달 비상계엄 사태도 있고 금리 인상의 어떤 폭발적인 이런 내용도 있고 트럼프의 어떤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고 이 환율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최악의 어떤 이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2,400과 2,450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난 꼬리를 달 거야. 대한민국 너희들은 제조업체잖아. 라는 신호를 줬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이 딱 잡아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쌩 난리를 치고 정치 이념과 관련돼서 부딪히고 뭐 핵이 쏟아지고 여러 가지 약치가 그냥 됐고, 대한민국 너희들은 2,400과 2,450이 되면 여기서 내가 꼬리를 만들 거니까 토달지 마. 돈들이 그렇게 저는 결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한 거냐면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대한민국이 반도체나 배터리나 자동차나 바이오나 미 패권 기업과 연계된 이런 산업 자체가 과거와 같은 영광은 없을지언정 기본적인 산업 구조가 미국의 성장과 같이 가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는 나라다 보니까 프리미엄은 줄 수는 없지만 계속 마피에서 거래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해서 너희들이 주는 이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의 편차는 좀 주겠지만 적어도 너희들이 먹고 살게는 해줄게. 여기서 사두면 너희들은 돈은 벌게 될 거야. 라는 신호를 준 거. 이건 되게 중요한 신호죠. 중심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체력이 이 정도는 바텀이야.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이게 딱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사회주의는 안 갈 거야. 망하지는 않을 거야. 비상가염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기가 혼란스럽긴 하지만 과거 70년대, 60년대처럼
이게 가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에서 그러면 모멘텀 있는 쪽으로 돈을 먼저 좀 쏴볼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배터리에서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테슬라의 성장과 같이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도 나오고 에코프로 BM도 급등이 있고 LNF도 급등이 있었는데 저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더 반등 나오고 싶니?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너 빨리 38만 원 이상으로 갖다 놔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기술 반등 영역에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배터리가 우리가 고점에서 한 80% 정도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반등 없었었습니까? 정말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어때요? 메인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배터리는 다른 거 안 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문을 열어줘야 돼요. 자, 이제 배터리 투자할 사람 이제 들어오세요. 손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매도세 좀 멈춰주고, 자, 매수세,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들어오세요. 문길을 열어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뭐, 마피는 끝났습니까?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준다. 그래서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38만 원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가 진짜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배터리는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이 돈길을 열어준 애가 하이닉스인 거예요. 이번 구간에서는. 앵커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네, 한 6분 정도 있습니다. 여유 있게 해주세요. 충분하네요. 예. 그죠? 충분하네요. 자, 반도체는 이 HBM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하이닉스인데 이거랑 엮여진 게 엔비디아였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과거에 큰 영광을 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부진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한 14만 4천 대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플러스가 하나 더 붙은 거죠. 브로드컴에도 HBM 들어간다더라 얘들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 견제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있어서 디스카운트가 필요했는데 새로운 큰 덩치 있는 녀석이 맞춤형 반도체라는 시장 하나가 생겨버리니까 야 그거 퉁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야 걱정거리 이걸로 마이너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거는 근데 엔비디아만 있을 때고 그다음에 맞춤형 반도체 브로드컴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하나 커졌잖아. 그럼 그걸로 퉁쳐 이렇게 되는 거야. 디스카운트 있잖아. 새로운 모멘텀 있잖아. 그거 퉁쳐. 그러니까 이제 원위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같이 움직였다는 게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같이 안 움직였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반도체 길을 이야기를 할 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한미 반도체가 같이 이번에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직 삼성전자가 부진하긴 한데 요거는 6만 원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반도체가 살아있으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기지개를 피는 거지. 얘들아, 형님이 일단은 중심 잡아지게 된다, 이건 거죠. 이순신 장군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이 자신감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 관련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뭐, 예를 들면, 에이징랜드나, 그죠? 에이징랜드나,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업체들까지도 이제 자금이 좀 붙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예 반등이 없었던 이런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기술 반등을 한번 해볼까? 여태까지 신저가를 기록하다가 반등이 동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IT 섹터 반도체 가운데서는 유리기판 쪽을 해야 된다고 봐요. SKC나 그다음에 필옵틱스, 삼성전기 이 세 종목만 해도 되거든요. 이런 애들이 좀 빠질 때, 눌릴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는 누가 열어야 되는지 보여줬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제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제가 뻔하잖아요. 현대차하고 기아밖에 더 있어요. 얘네들 괜찮았어요, 여러분. 제가 2440에서 여러분을 추천드리고 나서 걔네들 괜찮았다고. 그죠? 얘네들이 터지니까 만도 같은 애들이 올라오는 거라고. 이런 애들이, 화신 같은 애들이 약보기 시도하는 거. 왜? 자동차가 폼을 여는 거. 얘들아 이제 하락은 그만이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삼바인 거예요. 이 삼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100만 원을 넘어가면서 얘들아, 나 이제 하방 아니다, 얘들아. 알겠지? 이제 전저점 깨는 거 우리 안 하기로 해요. 너희들은 박스권 유지하기로 했어.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아예 매매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번에 이제 매매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과 같은 조정이 이제 안 나와요. 옛날처럼 폭락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한 뭐 빠져봤자 한 3%, 빠져봤자 5%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리고 우주항공은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 하나 시스템이 얘가 메인인 거고 전력주는 HD 현대일렉인 거고 조선주가 현대중공업인 거예요.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여러분들 얘가 이제 고점에서 만약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나 한국조선이 좀 올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팔기 시작해야 됩니다. 건설기계 쪽은 현대건설이고 원전 쪽은 BH하고 두산에너빌리티고 포인트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랠리를 만들려고 하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랠리를 만들기에는 8조 자금으로는 부족해요. 2,450. 알겠어요, 여러분? 얼마? 2,450. 2,450을 기다렸다가 저 정도 오면은 좀 사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만약 2,497이면 2,550을 넘어가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중이 정말 디테일에 가야 됩니다. 이 스킬의 영역이거든요. 사고력의 영역이고. 이 전략을 잘 참고해서 산업 1등주 쪽을 좀 잘 싸게 샀다가 좀 반등 날 때 좀 팔았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서. 그래서 수량을 늘려가세요. 수량을. 예. 알겠습니다. 앵커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